오늘 사연은 인천에 사는 44살 직장인 김선영 님가명이 직접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사연자의 요청으로 이름과 나이, 거주지는 모두 가명으로 처리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간병은 저만 했는데요. 유산은 똑같이 나누재요. 5년 동안 치매 아버지를 사실상 혼자 돌봐온 큰딸. 병원비, 요양원비, 시간과 직장을 다 쏟아부었는데 어느 날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한 줄 메시지 때문에 그동안의 시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빠 돌아가시면 유산은 공평하게 3등분 하는 거지. 효도는 내가 했는데 계산은 숫자로만 하겠다는 형제들. 이게 정말 공평한 걸까요? 김선영님의 사연 지금부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44살 직장인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가명. 우리 집은 세 남매예요. 위로 오빠, 저, 그리고 막내 남동생.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닌 평범한 공무원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괜찮다. 너희 셋만 잘 크면 그게 아빠 재산이다. 그래서인지 저는 늘 착한 큰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동생들 숙제 봐주고 빨래 개고 엄마 없을 땐 밥도 하고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도 저는 항상 가족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왔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쉬면서 살자. 그렇게 말하시던 아버지는 퇴직 후 3년 동안은 딱히 큰 문제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이상함을 느끼셨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가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해. 냉장고에 뭐 넣어둔 것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자꾸 틀려. 저는 처음엔 그냥 나이 드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 되세요? 아버님이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 계신데 집이 어디인지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해서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치매라는 단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이 잘 도와주시면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가족이 누구를 말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저 큰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었고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아이 등교 준비시키고 출근 전에 아버지 약 챙겨드리고 점심시간에는 병원에 전화해서 검사 결과 듣고 퇴근길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통화하고 주말이면 아버지 집 병원 약국 이 세 군데를 돌다 보면 하루가 다 갔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작은 연금과 예전에 사두신 소형 빌라 월세 그리고 형제들이 한 달에 얼마씩 계좌이체 해주는 돈. 겉으로 보기엔 부모님 노후 준비 잘 되어 있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실제로는 병원비, 약가, 간병비를 다 감당하기엔 늘 조금씩 모자랐습니다. 결국 저는 제 월급에서 매달 얼마씩을 떼어 아버지 통장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통비, 병원과 요양원 왔다 갔다 한 시간들, 회사에서 쓰는 조퇴와 반차, 승진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밀리는 자리,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계산서에도 적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면서 결국 요양원에 모시게 됐습니다. 요양원 상담, 서류 준비, 계약. 오빠와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가까이 사니까 내가 알아서 제일 좋은 대로 골라. 우린 믿을게. 믿는다는 그 말 뒤에는 우리는 관여 안 할게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장녀니까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문제는 항상 돈에서 시작되더군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가족 단톡방 알림이 울렸습니다. 야, 우리도 이제 슬슬 아버지 유산 정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냥 공평하게 3등분 하는 거지.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등분. 간병은 일행이 아니었는데 유산은 너무 당연하게 일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 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부모 재산은 원래 공평하게 나누는 거잖아.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며. 그제서야 제 가슴 한구석이 서서히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한테 내가 한 일은 그냥 장녀니까 당연히 하는 효도였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유산 얘기하는 거 이해는 해. 근데 그 전에 간병 얘기도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또 왜 그래? 이런 문제 예민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3등분 하자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자식인데. 누나,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 아빠 살아계실 때부터 유산 가지고 티 내는 거 보기 안 좋아. 그날 집에 돌아와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공평하게 3등분 하자. 공평이라는 말이 그렇게 얄밉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세 남매를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유산 얘기는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 싸우지 말고 정리하자. 그렇게 해서 일요일 오후 본가 거실에 우리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유산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아직은 싫다. 그래도 너희가 오해하게 사는 것보단 지금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불렀다. 엄마, 크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야. 그냥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아빠 재산은 3등분 하자는 거야. 그게 제일 깔끔하니까.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식 셋이면 셋이 똑같이. 요즘 다 그렇게 한다잖아. 저는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일부러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공평하게 나누자는 말 자체는 이해해. 근데 우리 아빠 간병 얘기는 언제 한번 해볼까? 야, 또 그 얘기야? 그건 내가 엄마랑 가까이 사니까 더 자주 본 거잖아. 우리라고 마음 편했겠냐?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가까이 산다는 말은 참 편리하게도 쓰이는구나. 가까이 사는 대신 제가 포기한 것들은 아무도 세워주지 않으니까요. 오빠, 나 회사 반년 휴직한 거 알아? 아빠 쓰러졌을 때 응급실이랑 중환자실 밤새 왔다 갔다 하던 날들 요양원 자리 안 나서 대기하면서 병원 바꾼 거 그때 누가 있었는데?
알지. 누나가 고생한 건 아는데. 그래도 유산은 법대로 하는 게 깔끔하잖아. 그래, 법대로. 그럼 간병도 법대로 나눴어야지. 아빠 요양원비 모자랄 때 내 월급에서 빠져나간 돈들, 아빠 넘어져서 새벽 2시에 택시 타고 뛰어간 밤들, 아이랑 놀아주지 못하고 병원에서 보낸 주말들. 그건 왜 아무도 3등분하자는 말 안 했을까? 야,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누가 꼭 그렇게까지 하랬냐고. 그래, 나도 알아. 그게 내가 선택한 거였다는 거. 근데 그 선택 때문에 아빠가 혼자 안 계셨잖아. 그건 아무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일을 내가 한 거라고. 야, 그만해라.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무 선영이만 믿고 맡겨버렸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냥 나도 더 이상 당연한 사람으로만 살고 싶진 않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유산 얘기는 일단 보류되기로 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숫자부터 세마는 건 엄마도 저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시고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처럼 괜찮아, 당연하지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 이제 저는 제 마음속에서만큼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 유산은 3등분할 수 있다. 하지만 아빠와 보낸 시간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나만의 몫이다. 간병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노동이고 유산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나누는 숫자입니다. 숫자만 보고 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밤을 새우며 부모님의 숨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선영님은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적어주셨습니다. 효도는 제가 했는데 계산은 숫자로만 하네요. 간병한 자식이 왜 늘 손해보는 자리여야 하는지 저는 그냥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지금 부모님의 병원과 요양원을 오가며 회사와 집을 동시에 책임지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사연이 나만 이런 거 아니구나 하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거의 혼자 간병을 맡고 있다면 우리가 숫자를 나누기 전에 그 사람이 흘린 시간과 눈물부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노후 사연, 가족 이야기, 간병과 유산의 고민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두시면 마음이 복잡한 밤 우연처럼 또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인천에 사는 김선영 님가명이 보내주신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